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선생님 양기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열었습니다. 교과서를 함께 보면서 지난 시간에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벡터에 대해서 벡터 연산, 특히 컴포넌트를 구분해서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벡터를 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벡터를 더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삼각형법. 삼각형법은 두 벡터 중에서 한 벡터를 옮깁니다. 한 벡터를 옮겨서 한 벡터의 다른 끝을 옮긴 이후에 그를 연결하는 방법이 바로 삼각형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평행사변형법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평행하게 그리고요. 그랬을 때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두 벡터의 합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야기한 이후에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자와 각도기를 이용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들었을 때 그러게 이게 부정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단위 스케일 이하가 되면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3-4장에 있는 거는 바로 이 벡터를 그러면 컴포넌트로 쪼개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컨셉의 기본 가정은 뭐냐면 벡터를 일단은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벡터를 생기는 벡터를 x축, y축을 가진 좌표 평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각각을 이제 각각 컴포넌트 성분별로 쪼개서 해석한 이후에 그걸 더하고 빼고 연산하는 방법들을 뜻합니다. 우선은 먼저 벡터를 일단은 컴포넌트 그 좌표 평면에 올려놓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절대적인 잡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벡터 한쪽을 이렇게 축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저는 일단 원래 보통 사용하는 x축, y축에 올려놓고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려놨어요. 올려놓은 이후에 봅시다. 그다음에 올려놓은 이후에 각각 이거를 x축과 y축의 값으로 쪼개야 합니다. 쪼개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벡터가 x축으로는 어떠한 값, y축으로는 어떤 값을 가지는지 쪼개는 거죠. 이 쪼개는 게 괜찮은 방법입니까? 네. 벡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쪽을 x축으로 내려온 직각으로 내려온 이거를 vx라고 해보고요. vx 벡터로 해볼게요. vx 벡터로 하고 이쪽도 y쪽으로 내려와서 한 이 벡터를 vy 벡터로 해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원래 처음에 언급한 벡터를 v 벡터로 했을 때 그러면 v 벡터라는 것은 벡터 v라는 것은 vx와 vy로 또한 이렇게 합성 두 개의 벡터 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를 vx와 vy를 삼각형법 또는 평행사변형법을 사용한다면 바로 VP가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VP를 두 개로 쪼갠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7과 3으로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각각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나눠서 쪼개는 것이 벡터 연산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해보겠지만 x축, y축으로 쪼갠 거 그리고 그 성분들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쉽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를 있는데 두 개를 합할 겁니다. 합할 때 원래 두 개를 합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x와 각각의 x끼리를 두 개를 합하면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또 y와 y도 각각을 합해서 한 이후에 이 전체를 각각 x 성분과 y 성분을 합하게 되면 전체를 구하는데 좀 더 유리하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이 벡터의 크기와 또 방향을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산손으로 계산하는데 매우 많은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x축의 크기와 y축의 크기를 알 수 있을까? 우선은 그래 일단은 축 위에 이걸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vx와 vy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예를 들어서 세타로 했을 때 이걸 30도로 했을 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구하는 방법은 바로 삼각비를 이용합니다. 삼각비를 이용하면 됩니다. 삼각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삼각비는 여러분이 뭐 중학교 3학년 때 또 등장하게 되고요 하니까 대신 뭐 용어는 이제 영어로 배운다는 차이가 있네요. 삼각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원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이거를 빗변 H, 그다음에 A, B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책에 있는 표현대로 쓸게요. 여기 책에 있는 대로 여기 O라고 할게요. O라고 해보면 삼각비에 대해서 복수를 해보면 이게 O라고 하면 삼각비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직각삼각형의 변들의 B를 뜻하는 겁니다. B. 길이의 B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뭐 이렇게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사인 세타는 이렇게 배웠을 것 같아요. 사인 세타는 H분의 O, 빗변분의 하이포테니우스 를 사이드 어퍼지트 때 빗변을 높이로 나눈 값이 사인 함수가 됩니다. 사인 세타 B가 됩니다. 그 다음 코사인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A over H, 그렇죠. 사이드 어저선트, 그러니까 빗변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써서 표현할 수 있죠. A분의 O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삼각비를 이용해서 아까 위에 나왔던 벡터 성분을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나누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터의 크기를 일단은 우리가 이 벡터의 크기를 V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X축의 길이를 Vx, Y축을 Vy라고 해봅시다. 현재 보다시피 각도 세타를 가지고 직각을 가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사인 세타는 V분의 Vx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틀렸네요. 코사인 세타가 V분의 Vx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Vx라는 값은 V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됩니다. 이 V라는 것은 벡터 V의 크기가 되겠죠.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 그래서 Vx를 감각적 걸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사인 세타가 V분의 Vy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Vy는 V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은 V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얻을 수 있게 되겠죠. 나중에 이거는 이제 어디서 활용되냐면 우리가 벡터 합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벡터 합을 한 이후에 각각의 Vx, Rx라고 할까요? 최종 합벡터의 x가 Vry, 합벡터의 y 값이 나왔을 때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고 싶어하는 구하려고 했던 최종 벡터 Vr의 크기를 구할 때 Vr의 크기를 구할 때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Vrx의 제곱 더하기 Vry의 제곱이라고 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시 짧게 정리하자면 벡터 V라는 것을 우리가 벡터 V라고 하는 것을 X축과 Y축으로 올려졌을 때 각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여기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각 Vx는 코사인 세타, 그리고 Vy는 V 곱하기 사인 세타, V도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거꾸로 나중에 얻어진 V 값이라는 것은 이 벡터 값은 각각의 X 성분 VR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면 합벡터의 크기를 구하려고 할 때 VRX 제곱 더하기 VRY의 제곱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뭐가 빠졌죠? 벡터의 크기를 구했으니까 벡터의 방향을 구해봐야겠죠? 벡터의 방향은 아까 배웠던 삼각함수에 우리 마지막 하나 남았던 탄젠트 세타를 이용하면 됩니다. 결국 방향이라는 것은 축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각도가 이루고 있느냐 정도만 표현해도 되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Vx와 Vy를 구했다면 결과적으로 구했다면 세타라는 것은 탄젠트 세타는 Vx분의 Vy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선생님 이거는 각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각도가 아니고요. 각도에 어떤 탄젠트 B가 있는다는 뜻이겠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세타는 뭐 탄젠트 인버스 Vx분의 Vy 이렇게 해서 각도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네,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게 아니고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산기에 가면은 이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vx분의 vy 값이 예를 들어서 1이 나왔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1이란 뜻인데요. 세타를 구하려면 탄젠트 인버스 1을 구해야겠죠. 여러분의 계산기에 보면은 이 탄젠트 인버스를 구하는 어떤 그 메뉴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1값 넣으면은 아마 45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각도를 가지고 벡터의 방향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위에 있는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크기가 현재 500이고요. 방향이 x축으로부터 30도만큼 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vx와 vy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x는 벡터의 크기 500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죠? 코사인 사인? 네, 맞아요. 코사인을 곱하면 돼요. 코사인 얼마? 코사인 30도를 곱하면 됩니다. 코사인 30도도 역시 계산기 치면 나오니까 해보면 433이 됩니다. 방향은 여기 같은 경우 이스트 또는 뭐 x축이라고 해도 되겠죠. 현재 이스트 잡았기 때문에 하고요. vy는 벡터의 크기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00 곱하기 사인 30도. 그래서 계산해보면 250이 나옵니다. 각각 이렇게 우리가 vx와 vy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벡터 합성을 실제로 이렇게 컴포넌트를 분해해서 하는 것들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3번씩가 있는데요. Mercurius displacement입니다.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가 이동한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편 배달부가 처음에는 북쪽으로 22km만큼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남동쪽으로 60도의 각도로 이동했다 합니다. 이렇게 이동했다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최종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녀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얼마큼 되겠느냐? 포스트 오피스에서부터 우체국에서부터 얼마큼 되겠느냐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우선은 각각을 먼저 첫 번째 이동한 벡터 D1이라고 해볼게요. D1은 구분해 보면 D1은 X쪽으로의 성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고 Y쪽 성분으로만 22km가 있습니다. 자, 됐고 D2의 경우는 D2 선생님 어떻게 구했죠? 이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선생님 벡터 그 이야기했죠? 벡터는 시작점을 옮길 수 있다. 방향과 크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옮겨서 이렇게 X축 위에 원점 위에 시작점이 있도록 이렇게 해보면 각각의 X 성분과 Y 성분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일단은 길이가 D2의 길이는 얼마? 47입니다. 47이고요. 우리가 아까 글씨를 이용해야겠죠? Vx라고 하는 것은 V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Vx, D2x2의 X좌표 성분은 47 곱하기 얼마? 코사인 60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플러스 23.5가 나오고요. D2의 Y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아래쪽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쪽 방향으로 간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47km 곱하기 이 각도 사인 60도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0.7km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D2라고 하는 것은 23.5라고 하는 이 X 성분과 40.7이라고 하는 Y 성분의 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벡터 D1과 D2를 합할 겁니다. 합할 건데 그냥 합하는 게 아니고 각각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 나누어서 합합니다. 자, DRX, 그러니까 X 성분의 합은 D1X와 D2X를 하면 되겠죠. D1X의 X 성분은 0이고요. 그 다음에 D2X의 값은 23.5입니다. 따라서 합은 23.5km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DRY, Y 성분의 합은 D1Y와 D2Y를 더해서 20.2와 마이너스 40.7을 더하면 마이너스 18.7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거 다 구했나요? 네. 다는 아니고요.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다 왔네요. 칠게요. 결국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DRX는 23.5이고 DRY는 마이너스 18.7이라는 사실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벡터의 크기, 최종 resultant 벡터의 크기를 구해야겠죠. 최종 합 벡터의 크기를 구해야 하는데 그 크기는 각각의 X 성분과 Y 성분을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해서 더합니다. 다시 말하면 23.5를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8.7의 제곱을 한 이후에 루트를 씌워서 하면 값이 나옵니다. 얼마? 3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각도 몇 도가 되느냐 이걸 보려면 탄젠트 세타를 이용한다 했죠? 세타는 drx분의 dry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해보면 23.5 마이너스 40.7이 나오네요. 이 값은 마이너스 0.796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산기에 세타에서 탄젠트 인버스라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0.796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얼마 나오나요? 값이 마이너스 38.5가 나옵니다. 5도. 그 말은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38.5도 반대 방향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겠죠. 마이너스 38.5도가 들어갔구나. 이쪽 방향이구나 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기와 방향을 표시한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네. 네, 여기 뭐 벡터의 부분들은 약간은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기본적인 게 필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나왔던 대로 삼각비인데 삼각비인데 세타가 어떻게 음소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삼각함수 개념으로 이걸 설명해야 하는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각도가 삼각비라면서요. 삼각비는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니까 세타가 90도 이하라고만 알고 배웠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삼각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만들게 되면 세타가 이렇게 엄청 큰 값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아까 방금 문제처럼 각도가 음수값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또 준비하면 여러분께 설명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책에 보면은 뒤에 보면 어펜딕스 어디 있죠? 책 뒤쪽에 보면은 거기에 좀 대한 부분 어펜딕스 A에 가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 참고하시고 잘 모르겠는 것들은 여러분이 함께 좀 말해주시면 제가 또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벡터를 X성분과 Y성분을 분해하고 합하는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많이 연산되기 때문에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